네, 그동안 이제 답답하던 구간에서 또 조금 불안한 구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과 함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만기일 변수를 좀 두고 있었는데 어제 생각보다 주가 많이 하락했고요. 어제 외국인 매도가 컸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네, 우선 외국인 선물 매도, 매도예요? 네, 외국인 선물 매도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S&P가 등급 떨어뜨린 스테이지요? 부분, 그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우선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소폭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 뭐 유로화는 뭐 소폭 밀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 자체가 크지 않거든요. 가장 민감한 지표 환율입니다. 환율에서도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좀 전에 소개 받으신 것처럼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압박 카드로서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드라기 총재가 뭐 무제한 채권 매입에 대해서 3년물 미만 차리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페인의 문제가 설사 터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충격을 흡수할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뭐 유럽 문제 때문에 시장이 뭐 밑으로 처박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아직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 예.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뭐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시장이 위가 뚫려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런 의견하고 제가 겹쳐서 말씀드린 게 외국인들의 반대되는 수급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 밑으로 많이 빠질 자리도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좀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선물을 많이 팔았죠. 8,900계약 정도 나왔는데 단기적인 방향성이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을 보일 경우 오늘도 뭐 선물 매도를 연속적으로 해주는 경우 그럴 때는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제 미결제 약정 추이에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매도 움직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약화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신규 매도세가 올라타게 되면은 시장은 조금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시장이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선물 많이 팔았지만 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도는 1,000억 원 정도가 안 나갔거든요. 기관들의 매도가 시장을 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의 의지를 상당 부분 확인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 연속성을 강하게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는요. 올라가면 팔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 좀 사보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라도 뭐 별로 없겠다. 뭐 생각보다 큰 QE3가 발표됐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미국계 자금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선 두 개 그어 놓고 갭 메꾸러 왔다라고 하면 갭은 메꾸라고 있는 거다 뭐 별 말씀들 많이들 하시던데 갭 메꿨으니까 드라마틱하게 돌아섰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방향성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폭을 어느 정도 염두하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3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정도에서 저점부를 찍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볼린저 중간값하고 21선은 우선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낙관론 사이즈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계 자금이 상당 부분 이익 실현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일부 자금들은 뭐 손절을 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되는 기간 매도 이게 답답한 거지. 지금 외국인들 쪽에서 수급을 강하게 반대되는 수급으로 돌아섰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현물은 샀습니다만 선물을 많이 팔아서 다소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 QE3 발표로 인해서 공백을 주고 올라왔던 갭 부분까지 1950까지 일단 뭐 밀릴 수 있는 자리까지 지금까지는 적어도 생각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당장 오늘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수급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만기일 분석 좀 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표를 보면서 지나가죠. 외국인들이 현물 사이즈인데요. 코스피 일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많이 샀죠. 두껍게 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 흐름 이후에 조금 약화된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은 뭐 하루에 2천억, 3천억, 4천억 이렇게 팔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정말 안 될 것 같았으면은 쏟아 부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모습이 안 나와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연기금들이 구원투수 역할을 곧잘 해줬었는데 10월 달 들어서는 매수 강도가 눈에 띄게 약해졌죠. 그리고 국가지방계정이 베이시스 강화를 타고 상당 부분 세게 올라탔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소폭 유출되거나 들어와도 조금 들어오고 이런 식입니다. 뭐 변하지 않는 거는 투신권들이 열심히 팔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인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외국인들이 반대 수급 쪽으로 매도를 세게 밀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서 뒷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물 시장을 이용해서 변동폭을 키우는 거 아니냐. 최근에 보게 되면 장중 고가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날도 있고 장중 저가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끝까지 미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이 막판에 걱정을 좀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안 나오네 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밀면서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경우, 프로그램 매도가 가동돼서 국가지방계정 중심의 매물이 출회되는 경우, 이때는 좀 전에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처럼 밑에를 조금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반대로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나오는 경우, 매수 플레이가 나오는 경우에는 뭐 어제 상당 부분 반영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시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일의 프로그램 매매도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어제 그 프로그램 매도에 진입한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어제도 프로그램 매수에 진입했어요. 267억 정도 됩니다. 매도에 진입한 쪽은 투신권들이 500억 정도 비차익에 올라탄 거고요. 국가지방계정이 차익, 비차익 동반해서 한 740억 정도 매도한 겁니다. 어제 매도는 기관권의 매도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니다. 지난번에 9월 만기일날 롤오버 되는 모습들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큰 잔고를 좋은 조건으로 롤오버를 했죠. 그 흐름 이후에 쌓인 부분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국가지방 그 계정보다 더 큽니다. 시장이 반대로 돌아갈 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분명히 줄이기 시작했을 텐데 아직 그 모습이 안 나왔다.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출회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출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반대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요 내용만 가지고 꺾어내릴 수는 없다. 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950선까지 내려와 있어요. 향후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종목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계속 갈 수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하고요. 또 관심 갖고 좀 저가를 매수를 한다면 노릴 수 있는 종목군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한 1900p 근처까지 빠졌다가 시장이 만약에 올라오는 모습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시총 최상단이 약할 이유가 없죠. 이제까지는 제가 시총 최상단 지금 게임할 때 아니다. 중소형주 쪽으로 가서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시장이 한번 빠졌다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것 같으면은 그때는 대형주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 빠졌지만 뭐 현대차 그룹주들은 나름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슬슬 이제 대형주 쪽으로도 관찰해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를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화학주들 분위기 굉장히 안 좋죠. 실적 시즌,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이죠. 화학 업종을 채워야 되는 바구니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덜어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와중에서 좋아 보이는 화학주는 상대적으로 크게 포지션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봤고요. SKC입니다. SKC 같은 경우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어닝입니다. 1분기 때 275, 465, 3분기 때 580 예상합니다. 화학 부분이 다른 화학업체들은 최근에 계속 감소하는데 이쪽은 감소하지 않았고요. 필름 사업부가 1분기 대비해서 상당 부분 거의 배성장식으로 올라왔습니다. 필름 사업부가 상당 부분 메꿔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거 최근에 수급 구도를 한번 보시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총 거래량은 62만 9천 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관 매수량이 31만 주예요. 전날 같은 경우에도 45만 주 거래량 중에 28만 주가 기관 매수입니다. 하루 거래량의 절반 정도를 기관들이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기금들 공격적으로 사고 있고요. 투신권들도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수급적으로도 아주 좋다. 이평선 밀집 지역을 뚫어올린 차트도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녹스입니다. 스마트폰 최근에 뭐 말들 많은데 애플이 강하면 인터플렉스가 오르는 경향이 많았고 갤럭시가 강해지니까 플렉스컴이 오릅니다. FPCB 얘기입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죠. 소재는 이녹스 거를 갖다 쓴다는 겁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이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밑에서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 이후에 오랜 기간 쉬었습니다. 오랜 기간 쉬는 동안 이평선을 모아놨고요. 모아진 이평에서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사실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반등 타이밍이 임박했다라고 보면은 시장에서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발행 주시수가 915만 주짜리인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관들이 200만 주 정도 누적으로 사놓았습니다. 지분하고 연기금 매입량 합치면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럼 둘 합치면 한 470만 주 되죠.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물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최근에 플렉스컴 각도 아주 좋습니다. 인터플렉스가 약하다고 해서 이녹스가 좀 쉰 편인데 이쪽만 거래되는 거 아니고 플렉스컴도 이녹스 소재 갖다 쓰니까 스마트폰이 강한 이상 이녹스가 약할 이유가 없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이었습니다. 일단 지수가 이 지수대에서 옆으로 좀 또 횡보한다면 당분간은 중소형주,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갔다 올라온다면 대형주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더 내려갈 거냐, 그건 또 그때 가서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